임PD님은 이거 X6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차? 개인적으로 이런 RV 차들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죠. 이게 남자들의 로망 아닐까요? 하기는 X5랑은 또 느낌이 좀 틀리기는 해요. 차주님께서는 이제 한 달 정도 타고 저희 샵에 입고를 하기는 했는데 그 타시면서 이제 만족하셨는지 여러 가지 미리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을 이제 수리를 해서 오랫동안 타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리얼모터스입니다. 오늘은 2014년식 그 X6 30D 차량이 입고가 됐어요. 이 N57 엔진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 엔진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주행을 하시다가 특히 이제 시내 주행보다는 고속도로 주행을 할 때 이제 엔진 출력 부족이라는 그런 경고등이 간헐적으로 한 번씩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그런 증상으로 입고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점검은 유관 검사는 해봤는데 뭐 특별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스캐너로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다음과 같은 그런 고장 코드가 떴어요. 자, 첫 번째로 그 충전 압력의 제어 편차가 이상하다라는 게 떴고, 두 번째로 이제 DPF에 관련된 경고등이 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배기 배합 센서라는 거에 배합이 안 맞습니다라는 그런 경고등이 떴어요. 뒤로 한번 가보실까요, 임 PD님? 임 PD님, 제가 왜 뒤로 왔을까요? 보면 DPF라는 거 자체가 매연이 바깥으로 머플러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주는 필터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DPF가 만약에 손상이 크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머플러 쪽으로 매연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DPF 같은 경우에는 클리닝으로 해결이 안 돼요. 무조건 교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머플러의 후단에 검댕이가 묻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장갑을 끼고 왔습니다. 뭐 장갑이 이래. 보이세요? 후단이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DPF가 손상이 됐다라고 생각해서 클리닝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DPF 교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고장 코드 두 개가 있었잖아요. 충전 압력, 그러니까 터보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배기 압력,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엔진이 연소가 되고 나오는 배기가스 압력이 DPF의 그 필터를 지나서 배기 압력이 나가는데, 필터에 DPF라는 필터가 많이 문제가 되고 내부가 많이 막혀 있어서 잘 빠져나가지 못하면 배기 압력도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낮습니다. 그 배기 압력이 낮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또 터보를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는 게 정상적인 배기 압력이 필요한데, 그 배기 압력이 터빈을 제대로 못 돌려주는 거죠. 터보가 제 성능이 안 나오고, 제 성능이 안 나오면서 제출력이 안 나오니까 고속도로 주행을 하면서 경고등이 올라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거 한번 봐보세요, 임PD님. 일단은 터보 앞단을 저렇게 제가 탈거를 해놓은 상태예요. 여기에서 이제 찍으려고 하니까 잘 안 보이는데, 내부에 있는 임펠러나 이런 부분들이 뭐 손상이 있거나 유격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터보 장치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DPF를 교환을 하고 나가서 한번 테스트 주행을 해봐서 문제가 없으면은 그렇게 작업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DPF는 일단은 작업은 다 마무리는 됐어요. 여기 클리닝을 한 게 아니고 고객님께서 DPF를 사오셔가지고 사오신 걸로 저희가 장착을 했고요. 전단을 봐보면 이제 매연도 많이 찼고, 요 후단을 봐보면, 아니 후단이 이게 잘 보이려나 모르겠다. 후단을 보면 이런 부분들 이렇게 보면 검정색으로 지금 매연들이 많잖아요. 이게 이미 내부에서 이제 터져서 녹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틈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요거는 클리닝을 해도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고객님이 어떻게 먼저 다른 곳에서 먼저 한번 진단을 받으셨는지 준비를 해서 갖고 와서 이렇게 됐고요. 고객님이 이제 불편하셨던 게 이제 고속도로 주행할 때 이제 출력 부족 경고등이 자꾸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전원 진단기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터보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처음에는 예상을 했는데, 터보 쪽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육안상으로 임펠러도 굉장히 어디 손상되거나 유격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전원 진단기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이 에어플로우 센서 값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높게 나오니까 그거 대비 부스터 압력이 낮다라고 판단을 해서 나타나는 고장 코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플로우 센서를 교환을 할 거고요.
나머지 이제 이 차들이 이제 자주 고장나는 부분들이 뭐 흡기 매니폴드 플랩이 많이 엉켜 있거나 그래서 한쪽이 이제 변형이 일어나서 잘 열리고 닫히고 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출력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흡기 매니폴드를 탈착해서 클리닝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흡기 클리닝하고 에어플로우 센서 교환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객님께서 뒤에 플러시블 댐퍼를 교환을 원하셔가지고 차를 들어서 한번 봤는데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임피디님 봐보세요. 우리 전에 봤던 그 요크 들어가고 리어 플러시블 고무 들어가는 타입 기억나요? 네. 네. 그 타입이 아니고 이 타입으로 이렇게 그 없는 타입으로 이렇게 타입이 들어갔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점이 그런 리어 플러시블의 균열이라든지 아니면 요크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많이 없어졌는데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댐퍼가 없다 보니까 이 축 내부에 있는 디퍼렌셜 하우징을 아예 그 베어링이나 아니면 축이 흔들려서 디퍼렌셜이 손상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온 그 시리즈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플러시블이 다시 생겨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BMW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설계를 이렇게 변경을 했다가 다시 그 더 큰 문제들이 많이 생기니까 뒤에 플러시블이 들어가는 타입으로 다시 바뀐 것 같아요. 그 플러시블이나 아니면 요크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그런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따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고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다른 곳에서 엔진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다 교환을 해서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션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공구가 따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는 뭐 왜 교환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뭐 공구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고객님께서 찝찝하시다고 요거는 교환을 해달라고 하셔서 요거까지도 같이 할 예정이에요. 전에는 다 후륜이었는데 요즘은 다 이제 4륜으로 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오일팬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앞대우가 아무래도 엔진이랑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열을 많이 받아요. 윤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취약한 부분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디퍼렌셜이 잘 고장나는 거를 빈도를 봐보면 뒤보다는 앞쪽이 훨씬 더 많이 그렇게 고장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엔진이랑 이렇게 붙어 있고 오일을 계속 열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오일이 끓는 점이나 이런 오염도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고장나는 것들이 뒷대우보다는 앞대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대우는 좀 오일을 교환을 좀 자주 해주시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센타는 무교환을 얘기를 하는데 막상 빼보면은 굉장히 오염도가 심하게 되거든요. 원래 투명한 색인데 투명한 색이 아니고 너무 진한 갈색으로 많이 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교환을 안 하면은 대우를 교환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무교환은 아닌 것 같아요. 흡기 매니폴드를 한번 탈착해 볼게요. 플랩이 뭐 이렇게 깨지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변형이 돼서 잘 안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 이 흡기 매니폴드를 클리닝하는 이유가 뭐 BMW 같은 경우에 이제 불나는 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공기가 원활하게 흐르게 하는 그런 원인도 있고 그다음에 요거 각 기통별로 이 수열 밸브로 열고 닫아주는 이런 부분들이 뻑뻑해지면서 모터가 고장난다든지 이런 고장들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클리닝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연료가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요게 NO7이든 N47이든 B47이든 B57이든 다 원인이 한 군데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원인이 저압 압력 센서에서 샌다고 했으니까 커넥터 한번 뽑아보자고요. 그쪽에서 혹시 새는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진 않았어요. 자, 2번은 괜찮죠? 3번도 한번 빼볼게요. 3번도 괜찮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면 저압 호스에서 연료가 타고 들어와서 배선을 타고 각 모든 엔진 이슈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배선을 타고 쭉 들어가고 그리고 경유가 컴퓨터에 있는 부분에까지도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 들어갔던 게 오랜 기간 그 안에 있으면은 나중에 엔진 컴퓨터나 이런 것들도 고장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일부러 한 번씩 작업하면서 빼보기도 하는데 뭐 N47, N57 그리고 B47, B57 미니 520D, 320D
뭐 740, 730, 그 다음에 X5, S6, 뭐 이런 차량들에 다 공동된 엔진들이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다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엔진 오일 이렇게 교환하러 들어가서 뭐 고객님들이 이런 거를 판별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 커넥터 하나 빼려고 하더라도 위에 뭐 에어클리너 덕트라든지 이런 거를 다 분해를 해서 빼봐야 되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가셔가지고 혹시라도 커넥터 안에 뭐 경유나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달라고 하시면 아마 다들 한번 점검을 해 주실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클리닝도 다 마무리가 됐어요. 이 아까 전에 목적 중에 이 플랩이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뭐 걸림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저항이 많이 커지면은 이런 부분들이 변형되거나 깨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두 군데 다 들어가야 되는 건데 들어가지 못하면 출력도 떨어지고 DPF의 온도를 이렇게 올리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흡기 클리닝을 주기적으로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EGR 쿨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클리닝이 되고, 그다음에 흡기 매니폴드, 스로틀 플랩도 다 클리닝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 조립 다 하고 이제 인젝터 얼른 탈거해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교환해야 될 품목들이 있는데요. 이미 DPF는 고객님이 DPF 쪽이 나쁘다는 거를 알고 있어서 클리닝보다는 오랫동안 타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생각으로 아예 신품으로 사오셔가지고 지금 교환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요거는 부품이고, 그 다음에 외부 벨트 쪽 이렇게 보시면 외부 벨트, 텐셔너랑 아이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품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거의 뭐 인하 제품이 거의 퀄리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가성비로 그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에어플로우 센서 피아버그 거고요. 지금 출력이 좀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요 피아버그 에어플로우 센서 준비를 했고, 요거는 고객님이 요청하신 미션 미미 인젝터. 이제 클리닝을 하고 나면 동화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동화셔 6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흡기 클리닝 하고 미션 오일 팬을 GPF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들이 좀 있기는 한데 가급적이면은 이제 F2를 물건을 쓰더라도 그 제작사에서 만드는 그 회사의 제품들을 가급적으로 쓰는 게 아무래도 가성비 쪽으로 제일 좋고, 저희들도 그렇고 고객님도 그렇고 서로 좋은 윈윈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뭐 큰 것들 뭐 DPF라든지 이제 인젝터 이런 거 DPF 그리고 흡기 클리닝 그리고 인젝터 이 세 가지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래도 크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니니까 부지런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없어서 그래요. 벨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손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고객님께서 벨트는 교환하고 타고 싶으셔서 예, 그리고 냉간시 때 시동을 걸면 베어링 소리 있잖아요. 끼릭끼릭끼릭 하는 소리 그런 소리도 좀 난다고 해서 교환 요청이 해주신 겁니다. 자 이제 이 텐션 베어링 그리고 아이들 베어링 그리고 외부 벨트 녹이 많이 핀 거 보여요? 네. 네, 그래서 뭐 뒤쪽도 봐보면 이렇게 녹이 많이 펴 있잖아요. 이게 안에 있는 구리스나 이런 것들이 말라서 돌아가면서 소리는 날 거예요. 근데 이제 손으로 돌려서 소리가 날 정도는 아니고 냉간시 때 이제 그때 처음에만 끼릭끼릭 하는 소음이 나서 예, 고객님이 그걸 인지하시고 교환을 해달라고 부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신품 같은 경우에 뭐 녹기나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이제 말 그대로 텐션 베어링이라고 해서 안에 스프링이 있는데 그 스프링 힘도 계속 누르고 있다 보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직각으로 눌러야 되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면 이렇게 좀 삐뚤게 이렇게 밀거든요. 그래서 벨트가 요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소음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베어링 자체가 나빠서 이제 그렇게 소음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